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를 열은 이유는 어떤 분이 그 발가락에 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욕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우선 발가락은 5개 달라붙은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가락이 요 요쪽에 달라붙은 거 오른쪽 왼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쪽 여기에 달라붙은 것은 요거는 비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발가락 엄지발가락 안쪽은 요건 간장. 그래서 당뇨병이 있거나 또 성질이 들어오면 여기 엄지발가락 요 바깥쪽에 이렇게 퉁그러지죠. 이거 모지외반증이라고 해서 요거 퉁그러지는 것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생기는 그겁니다. 스트레스 많을 때 혼자 먹거나 또 남과 타협하지 않고 뭔가 이 가슴 속에 그 뭐랄까 불평 불만 스트레스가 많을 때 모지외반증이 나옵니다. 모지외반증이나 무지외반증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는 영어 번역이고 하나는 한자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요 안쪽은 간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여기 뭔가 이 엄지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기거나 뭐 헐거나 각질이 있거나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가락 요쪽 세 번째 쪽으로 요거는 위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면 이 두 번째 발가락이 이렇게 굽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당뇨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여기 한국에서는 이 세 번째는 경락이 없습니다. 근데 짱꼴라에서는 이걸 제2의 위장이로 봐서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위장 질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담낭입니다. 담낭 경락은 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발가락 네 번째에 여기에 종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발가락은 뭐 우라증이 있거나 또 뭐 화를 이렇게 참고 사는 분들이 여기가 많이 뭐 굽어지거나 이렇게 타거나 뭐 이렇게 되거나 안으로 굽거나 다양한 형태의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가락 바깥쪽으로 요 새끼 발가락은 방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다섯 번째 발가락이 아프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발바닥 안에 여기 발바닥 발가락 생기고 이 안쪽에 여기 중간쯤에 여기는 신장 콩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아프신 분들은 콩팥이 기능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네 번째 발가락, 요거 네 번째 발가락이 엄지 발가락처럼 이렇게 퉁퉁하게 이렇게 굳었습니다. 이렇게 부은 건지 굳은 건지 이렇게 퉁퉁해서 엄지 발가락 이거보다 더 이게 굵어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한테 질문하길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남의 발가락을. 에? 뭐 발가락이 퉁퉁하면 오래 걷고 잘 걸을 수 있으니 더 튼튼하고 더 좋지 않소 그랬더니 막 또 뭐라고 쭈알쭈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혹시 그 사진이 네 번째 발가락이기 때문에 좌측 발 네 번째 여기 복숭아뼈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손가락을 올려서 여기에 여기가 더 아프지 않나요? 그랬더니 거기도 만지면 아주 자지러지게 아프대요. 그래서 현종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 혈이 거기가 담낭 경락이 올라가면서 첫 번째 꺾이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으로 봐서 이것은 어쨌든 담낭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왜? 이 발가락이 전체가 다 퉁퉁하게 부었거나 이게 꼬부라질었거나 여기가 아프거나 뭐 시리거나 헐거나 무좀이 생겼거나 하면 이건 모세혈관에 의한 혈액순환 장애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거 1, 2, 3, 5지는 괜찮은데 네 번째 발가락만 이렇게 굵게 이렇게 굳었다라고 하면 이건 담낭의 문제입니다. 서양의학적으로 보면 뭐 담낭의 문제는 뭐 콜레스테롤형 담석이요. 대체는 80% 전부 다 콜레스테롤이 잘못된 이런 담석이죠. 그리고 이제 색소성 담석으로서 검은색 빌리루빈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할 때는 새까맣게 이렇게 생기죠. 그러니까 서양의학적으로는 이 발가락하고 이 담낭하고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동양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동양의학적으로. 그래서 담낭경락이 머무는 곳이 이 네 번째 발가락이기 때문에 종착지에 뭔가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이 담낭에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지가 이렇게 붓거나 딱딱해지는 것은 담낭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러냐 하는 겁니다. 담낭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담석의 문제죠. 그죠? 담석의 문제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담석의 문제가 있을 경우는 오른쪽 여기 이 간이 여기 달라붙었고 그 밑에 조그맣게 달라붙었기 때문에 뭐 한 담낭이래 7 내지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요 간 밑에 달라붙어서 그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게 담즙이 잘 안 나오거나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잘 분비가 안 되면 이 지방 분해가 잘 안 되면서 굉장히 통증이 느껴오는데 그 통증이 등 뒤로 나옵니다. 불화작근이 하는데 그 뒤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이 딱딱하게 굳는 것은 담낭 근육에 석회질이 끼는 겁니다. 담낭 근육에 석회질이 있어 석회화 그거 자꾸만 굳어서 이렇게 나타날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 어깨에 뭐 여기에 석회질이 끼면 왜 아주 아파서 죽듯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담낭 근육이 이런 석회화 진행이 될 때도 그렇게 발가락이 그럴 수 있고 또 담낭 근육이 굳는 겁니다. 석회화가 아니라 담낭이 그냥 근육이 굳는 거예요. 뭐 이 심장 근육 같으면 액틴이나 마이오신이라고 이런 것들이 굳으면 심장이 어떻게 돼요? 이게 심박동을 못해서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시 그 담낭 근육도 굳어가는 뭔가 담낭이 근육이 굳어간다는 것은 차가워지고 있다는 거죠. 예. 뭔진 모르지만 차가워지고 있다. 그래서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낭에 물이 차서 그런 증상은 발가락이 붓기는 붓되 만지면 물렁물렁합니다. 또 담낭에 열이 차도 부종이 생기는데 그때는 푸석푸석하고 열이 납니다. 전부 다 증상이 다르죠. 특히 담낭은 욕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병이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욕을 자주 해야 담낭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낭에 우라증이 너무 많이 이렇게 울체되어 있어서 이러한 병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욕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처방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네 번 산속에 들어가서 뭐 아무도 없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냅다 욕을 하세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세요. 이단 씨, 개, 확, 아유, 이단 씨, 그 다음에 이 사골 확 떠버릴까, 저런 쌍 확 주저앉아 버릴까 이런 것들, 이런 욕을 해야 됩니다. 저런 쌍 아이 확 이런 거, 이거 욕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처방법입니다. 욕을 해야 낫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우선 좋죠. 만약에 담낭암이 있다면 담낭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5년 생존율이
29.1%밖에 안 됩니다. 즉 3명 중 1명만 5년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 암이 아니다라고 하면 간장 담낭 기능을 좋게 하는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아침에 부추에다가 사과 반 개, 키위 반 개에서 이렇게 부추즙 주스를 꾸준히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추가 굉장히 유황도 이렇게 함유하고 있고 또 열을 발생시키는 굉장히 좋은 알리신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추에다 사과 2분의 1, 키위 2분의 1에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리고 붉은 팥을 삶아서 그 물을 꾸준히 먹어도 이런 담낭에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말에다가 붉은 팥을 넣고 자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이 담낭이 머리에 많이 혈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팥을 베개에다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베고 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베고 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양말 속에다 팥을 넣고 이렇게 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더 필요하다면 여기 네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여자들이 그 크림이죠. 크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잡아당기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자극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네 번째 발가락 담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딱딱하게 굳는 거 이외에 네 번째 발가락이 휘거나 굽거나 아프거나 각질, 무좀, 습진, 사마귀, 티눈 어떤 거든지 여기에 나타납니다. 네 번째 발가락에. 그때는 담낭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이거를 치유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되 그걸 빨리 해소하는 이러한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슬그머니 산속에 가서 욕을 냅다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 속이 시원하게 풀려서 담낭 기능이 좋아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양재동에 어떤 아주 괜찮은 신랑이 괜찮아요. 근데 그 마누라가 뚱땡이에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욕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욕을 하라 했더니 한 2달쯤 밤에 가서 욕을 하니까 신고가 들어왔어요. 저 이상한 사람이 밤에 뭔 얘기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그 밤에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사연을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 이 욕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그랬다고 해서 또 본의 아니게 제가 또 풀려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러니 욕을 하면 그 병이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세상에 난 순경 생활 경찰 생활 30년 동안에 욕해서 났다는 얘기 처음 말 때 어쨌든 조심하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트레스를 적게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고 우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 후에 이러한 자연 치유를 위한 본인 노력을 하신다면 별 문제 없이 건강을 빠른 시간 내에 되찾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발가락의 담낭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런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시고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발가락 질환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